김지환 선생님이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대입 전형. 안녕하세요. 분당 잡설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환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익숙하게 수시, 정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전형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대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 선생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학을 가려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수시와 정시죠. 네, 수시와 정시. 수시와 정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좀 다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수시와 정시를 구분하는 건 접수 기간을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수능이 실시되기 전에 접수를 하는 것. 일반적으로 한 9월 초부터 접수를 하는 게 수시이고, 그리고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접수하는 걸 정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돼서 수시에서 메인 요인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건 학생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의 반영 비율이 좀 많이 높죠.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학생부라고 얘기를 하시면 워낙에 학생부 종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학생부라고 얘기를 하면은 활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학생부가 뭔지 좀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에는 학생부가 메인이긴 하지만 전형을 좀 저는 다른 데들하고 좀 다르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수시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중심 전형, 그리고 대학별 고사 전형, 특기자 전형. 이라고 구분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중심 전형과 대학별 고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질문하신 건 학생부 중심 전형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둘 다 성적이 반영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등급 자체가 그대로 정량적으로 숫자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들을 교과 전형, 그리고 그거를 어떤 학생이 어떤 성적을 변화를 보여줬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계열이나 전공에 맞는 교과목에서 어떤 성취 수준의 그래프를 나타내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는 건 학생부를 보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들 한번 이제 학생들 학생부를 보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애 사진이 먼저 딱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보통 성적, 그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교과 성적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온리, 네, 온리 성적? 온리 그냥 거기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수시니까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학습 발달에 나와 있는 등급 또는 성취도 평가, 요것만 반영되는 걸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성적만 보는 게 네, 교과 전형. 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얘가 그쵸.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얘가 성적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좋아졌는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나이키 곡선을 그려든지 요즘엔 그것도 힘들 것 같긴 해요. 학업 성취도니까. 하나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200명 중에 1등급과 20명 중에 1등급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게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똑같이 취급하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숫자. 아까 말씀하신 정량 평가로 성적을 반영하는 건 교과 전형.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정성 평가를 하는 건 종합 전형. 이렇게 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어느 것에 치중해서 주요하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전형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최근의 추세에서는 종합 전형도
그러니까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중학교도 생활기록부가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보게 되면 특기사항이라는 게 항목별로 다 존재하는데 기존 같은 경우엔 그게 한 많은 경우엔 3,000바이트까지 작성할 수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점점점 줄여들어서 이제 많은 게 1,500바이트 그리고 일반적인 건 800바이트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술적으로 적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서 뭔가 학생의 특별한 능력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 학업 성적을 더 우선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화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럼 결국은 학생부로 가려면 성적은 필수. 그쵸.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웃긴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학 입학처를 되게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저희가 정말 무식한 질문인 줄 알면서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 학교의 절택 탈락 기준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난색을 표하거든요. 그런데 난색을 표하면서 그런 걸 얘기하는 학교도 있어요. 라고 대묻거든요. 이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 9등급도 우리 학교는 뽑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의 절대 탈락 기준은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그 학교를 합격했는지는 이게 그 입학하시게 될 고등학교에서 학교별 내신 컷을 확인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대학별 고사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대학별 고사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네, 대학별 고사는 예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논술, 적성, 실기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성고사라고 하는 걸 전면 폐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약술형 논술이라는 형태로 논술 전형에 통합됐거든요. 그렇게 돼서 지금 남아있는 건 논술과 실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 같은 경우에서도 학생부가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학생부 중심 전형들처럼 모든 것들이 반영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별로 10단위, 뭐 학기별로 10단위 이런 식으로 반영하거나 아니면 뭐 국어 과목에서 우수한 거 10단위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논술을 응시하는 애들이 뭐 4,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논술 전형에서 반영되는 학생부 성적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 1, 2등급 안에 떨어지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학교가 논술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동국대예요. 동국대가 상위 10개 단위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저희 애들 그 대입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한 3등급 정도 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별로 환산 내신을 적용해 봤는데 1등급 나온 거 아니야? 동국대에 보니까 유레카 너 무조건 동국대를 써야겠다라고 했더니 1.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골라서 넣을 수 네.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10단위만 반영을 한다는 건. 그쵸. 그렇게 되니까 그 3,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동국대는 그래도 그 논술 전형보단 단위수가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냥 논술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그 한두 과목만 반영되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내신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신의 영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0단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국어가 4단위, 뭐 영어가 뭐 4단위, 뭐 3단위 이렇다 보면은 결국은 한 3과목 이 정도만 반영 잘한 걸로 한 3과목만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한 거, 정말 이때 왜 이랬지 이럴 정도로 잘한 것만 고르면 내가 원래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등급보다 훨씬 좋게 네, 등급이 나올 그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그렇게 등급이 나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그러고 논술에서는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40%, 일반적인 데가 한 10에서 20%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의 격차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논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기 전형은 그러면 실기 음대비대? 전형은 음미체. 채, 네, 채까지.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는 학생부 교과의 영향력
전형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게 음악, 그 다음이 체육, 그 다음 미술. 이렇게 돼서 그 갈수록 교과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선생님이 구분해 주신 것 중에 특기자가 있어요.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 건 특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국제화 인력, 국제화 인재. 그래서 외국에서 몇 년 거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외국어가 능력 시험 몇 점 이상 이런 것들을 자격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하는 전형이죠.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들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보훈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이런 계층을 위한 전형들도 조금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특기자 전형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럼 어쨌든 어머님들은 딱 그 수시하면 6장을 쓸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6장. 그러니까 이게 대학별로가 아니라 전형에 따라서 한 대학이라도 2개의 전형을 쓸 수 있는 곳이면 2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6장을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하실 때 학생부,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특기자 이렇게 3개로 나뉜다. 그리고 학생부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뉘고 대학별 교사는 그냥 논술 전형으로 생각을 하는 게 쉽다. 왜냐하면 보통 은미체는 따로 실기가 된다는 건 다들 아시니까.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치르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젠 정시가 남았어요. 그렇죠. 정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수능 중심 전형이죠. 그쵸. 거의 한 90% 이상이 수능 중심 전형일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도 있는 게 학생부 중심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놀랍더라고요. 네. 저는 정시는 수능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학생부 중심 전형을 유지하는 게 학생부 교과냐 종합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수시에서 얘기했던 특별 전형 중에서 정원 외 전형을 두는 경우들이 다수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 학생부 종합의 일부랑 학생부 교과의 일부는 이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수시로 정원을 못 채웠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수능 성적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시 전형에서 이런 전형을 열어둬요. 그래서 당구장 표시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없어도 응시 가능하다. 오.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어떤 경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를 활용하던가 아니면 그 특기 사항까지 다 고려하는 전형으로 남아두는 거겠죠. 네. 정시는 수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전형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거. 덧붙이면 또 여기서 대학별 고사 전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전형이 하나 있잖아요. 실기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시에도 남아있죠. 예, 최근에 예체능 계열에서는 수시에서 뽑기보단 정시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입학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수시 6장 다 우리 학교만 쓰라고. 정말? 네, 그러니까 수시 6장을 어떻게 한 학교를 쓰지? 무슨 방법이 있죠? 교과 전형에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학교장 추천이냐, 일반 전형이냐. 그것만 해도 2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종합도 막 2-3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별 고사 전형, 논술 전형까지 끼워버리면 한 학교에 총 네. 6개를 쓸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모든 전형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밑에 전형 구분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는 진짜 잘 봐야 되거든요. 어떤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다.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지 나중에 어떤 거 하나의 실수 때문에 자기가 쓴 전형을 날릴 수도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의 저기는 당구장 표시를 네, 잘 진짜 봐라. 당구장 표시는 중요해요. 당구장 표시라는 말 알까요? 다른 분들이 갑자기 생각나요. 별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네. 그래서 학생부 그러니까 딱 정시는 그럼 몇 군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전형을? 정시는 가나 다군하고 군외 전형으로 많게는 최대
4+4 알파? 예, 가나다군에는 한 군데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국내는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원래 3장이 네. 아니라 그냥 더 쓸 수도 근데 있는 거예요? 국내가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산업대랑 뭐 특별대학, 특별 그 법으로 인정이 되는 대학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대학들이 대부분 수시에서 전원 딱 뽑고 그리고 거기에서 못 뽑은 경우에만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잖아요. 거기에서는 동시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장은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는 플러스 알파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네. 수시에서 카이스트나 이런 데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네. 정시에서도 그런 학교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젠 중학교 어머님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또 때를 봐서 저희는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